이 시간에는 전라북도 방언의 어떤 역사적인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방언의 어원에 대해서 여러분께 좀 소개를 해드리겠는데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한 100여 년 동안의 이렇게 변화의 모습도 좀 소개를 해보겠고요. 우리 한글 고전 소설에 나타난 그런 어휘들에 담겨진 역사적인 특징을 여러분께 좀 소개해 드릴게요. 조금 어려운 그런 측면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우리 전라북도 사람들은 만들다를 맹근다고 그래요. 맹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정말 우리 전라도 말인가? 사실 훈민정음 해례본 엊그저께 한글날이었잖아요. 그런데 세종대왕님께서 훈민정음을 반포하신 것이 훈민정음 해례본을 통해서 반포하셨잖아요. 거기에 새로 28자랄 맹가노니 해서 맹갈다가 나와요. 그러니까 중세국어가 그대로 우리 전라북도, 전라도에서 쓰이고 있는 거니까 이건 엄청난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전라북도 사람들이 주로 쓰는 말 중에 채소나 나물 반찬을 어르신들은 남새라고 그럽니다. 남새. 이 남새도 사실은 16세기 국어에 남아새가 줄어들어서 남새가 됐는데 이 말이 지금도 어르신들이 많이 쓰고 있어요. 부엌에서 우리가 불을 옛날에 떼보면 시커멓게 나오는 거 있죠. 이걸 표준어로는 그을음이라고 그래요. 그을음. 근데 우리 전라북도 사람들은 끄스름이라고 했어요. 끄스름, 끄시름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왜 이렇게 말했을까? 원래 역사적으로 그슬다예요. 그슬다. 그러니까 발음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방언을 쓰면서 사투리를 쓰면서 이거 혹시 촌스러운 말 아닌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역사적으로 오래된 말들이 훨씬 많아요. 여러분 비가 오면요 이렇게 마당에 지렁이가 막 다녀요. 근데 이게 표준어는 지렁인데요. 전라도에서는 이걸 저도 어렸을 때 끄시랑이라고 그랬어요. 끄시랑. 뭔 말인지도 모르고 막 썼죠. 공부를 해보니까 거시랑이에요. 거시랑. 그러니까 중세국어의 거시, 반치음 거시예요. 거시. 이것이 거시가 되고 그시까지 온 거예요. 거기에 랑이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거시랑, 거시랑이 이렇게 된 거니까 아주 이 모든 언어 속에 역사적인 특징이 들어있어요. 자, 여러분에게 자빠지다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은 넘어지다를 많이 씁니까? 자빠지다를 많이 씁니까? 아마 나는 넘어지다를 쓴다 이렇게 자신할 텐데 많은 분들이 자빠지다를 많이 씁니다. 전라도에서는. 1970년대까지는 넘어지다를 쓰는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희한하죠? 왜 자빠지다를 쓰지? 촌스럽게? 촌스러운 말이 아니에요. 15세기 중세국어에 젖바디다예요. 젖바디다. 젖바디다가 젖바지다가 되고 어가 아로 바뀌면서 자빠지다가 되고 이 발음이 내려오면서 자빠지다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중세국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최만식 작품, 서정주, 최명희 밀지 말어 자빠지겠네. 엄청나게 많이 사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어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넘어지다는 언제 나온 거냐? 넘어지다는요, 여러분 18세기에 나와요. 다만 이게 서울을 중심으로 한 중부방언, 중부지역에서 쓰이다 보니까 이것을 우리가 표준어로 삼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훨씬 오래된 말을 쓰고 있다. 이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자빠지다라는 말을 하도 오래 써오다 보니까 넘어지다는 앞으로 넘어지는 것을 넘어지다라는 말을 많이 썼고요.
자빠지다는 옆으로나 뒤로 넘어지는 것을 자빠지다라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넘어지는 것은 정상적인 거고 옆으로나 뒤로 넘어지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 해서 부정적인 의미가 이 속에 들어가게 돼가지고 놀고 자빠졌다, 지랄하고 자빠졌다까지 발전을 해서 조동사로까지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라북도 사람들은 매일 없는 소리하고 자빠졌네, 이런 표현도 쓰고요. 빨리 자빠져 자라, 이런 표현도 써요. 근데 이걸 표준어로 빨리 넘어져 자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만의 독특한 언어적인 특징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짧은 시기 안에 변화한 것도 예를 하나 들어보겠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솔찬이와 겁나게예요. 여러분, 솔찬이는 어디에서 왔을까요? 솔찬이.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죠. 솔찬이가 어디서 왔을까? 자, 제가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수월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수월하다. 수월하다는 쉽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걸 부정하면요, 수월하지 않다가 되죠. 수월하지 않다를 좀 축약시켜서 좀 좁혀보면 수월치 않다죠. 수월치 않다를 더 축약을 시켜요. 한 단어로 축약시키면 수월찮다예요. 수월찮다. 수월찮다, 수월찮다가 솔찬타가 됩니다. 그것이 부사가 되면서 솔찬히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렵지 않아요. 쉽지 않다라는 뜻이 수월찬타가 되고 이게 솔찬타가 되면서 부사가 되는데요. 쉽지 않다, 쉽지 않다가 수나 양으로 나타내게 되면요, 이건 많다, 이런 뜻이에요. 쉽지 않으니까 많죠. 예. 상당하다, 이런 의미로 이렇게 파생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수월치 않다라는 말은 이미 표준적으로 서울말부터 전국적으로 많이 쓰였던 말이고요. 이것이 우리 지역에서 축약돼 가지고 솔찬이까지 된 것은 독특한 전라도의 방언의 특징이죠. 그래서 솔찬이 하면 대개 수나 양을 나타낼 때 상당히 꽤 많이 이런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시원하지 않다의 경우에도 전라도 사람들은 부정이 되면 시원치 않다, 시원찮다, 센찮다까지 줄어들어요. 그래서 너는 왜 이렇게 하는 일이 센찮냐, 이렇게까지 사용합니다. 자, 겁나게를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겁나게는 어디서 왔을까요? 당연히 겁이 나다에서 왔죠. 겁이 나다. 겁이 나다가 줄어들어서 겁나다라는 단어가 돼요. 형용사가 됩니다. 그런가 하면 겁이 나다라는 말은 또 자동사로도 쓰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수나 양을 나타내거나 정도를 나타내면요, 많다의 의미를 나타내요. 사람들이 겁나고만 그러면 수나 양을 나타내요. 그러면 매우 많다, 굉장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표준어가 굉장하다가 있는데 왜 굉장하다를 쓰시 전라도 사람들이 이렇게 겁나다나 겁나게를 쓰는가? 겁이 날 정도로 많다라는 뜻이기 때문에요. 이게 굉장하다하고는 의미가 좀 달라요. 상당히 극단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겁나다라는 말은 사람이 생각하는 양보다 수보다 훨씬 많다, 이런 뜻이에요. 극단적으로 많다, 이런 뜻이니까 전라도 사람들은 약간 과장된 표현을 한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우리가 쌀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여기서 온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가마니가 쌓여 있는 거 보면 사람들이 겁나게 많이 쌓여 있습니다. 겁이 날 정도로. 네. 자, 여러분, 이제 그 역사적인 특징이, 우리 방언의 역사적인 특징이 많이 나타나는 데가 아무래도 문헌이죠, 문헌. 그런데 우리 지역의 문헌이 뭐가 있을까?
여러 가지 많은데요. 방언의 역사를 담고 있는 대표적인 문헌 중에 완판본 한글 고전 소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연료춘향 수절가, 우리가 흔히 춘향전이라고 하죠. 거기에 나타난 방언 몇 개 소개해 볼게요. 담배가 있어요. 담배. 담배는 원래 이게 18세기에 포르투갈어가 일본을 거쳐서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게 연료춘향 수절가에 담배가 나와요. 통인 방자에게 먹을 것을 물려주고 시웅이 도도하여 담배를 피어서 입에다 물고 할 때 거기에 담부라고 나옵니다. 담부. 한 농부가 썩 나서며 담부 먹세 이런 노래를 해요. 그러면 실제로 이게 1800년대 담부가 쓰였을까? 예, 쓰였습니다. 어디서 왔냐? 아까 담배라고 말씀드렸죠. 아래아에 이가 붙은 담배에서 음운 현상으로 담부까지 이렇게 우리 지역에서는 그렇게 쓰인 겁니다. 구멍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구멍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연료춘향 수절가에는 궁기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콧구멍이 아니라 콧궁기예요. 양 볼태기가 오목오목, 콧궁기가 발심발심, 연기가 홀홀 나게 담배를 부여 물고 나서서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콧구멍이 아니라 콧궁기라고 나와요. 왜 궁기라고 썼을까? 전라도 사람들은. 이것은요, 완전히 역사적인 거예요. 15세기에는 굼기역과 구무가 두 개가 쓰였는데요. 굼기역이 발음을 하면서 궁기로까지 발음이 된 것이니까 여러분들 이게 우리만 쓰는 말이 아니고 역사적인 중세국어가 있으면 중세국어보다 더 오래된 말이 있으면 이게 지역에 따라서 변화가 조금씩 달라요. 이걸 우리가 분화라는 말을 씁니다. 대표적인 우리 말 중에 이제 중세국어보다 더 오래된 말이 있는데요. 소개 한번 해볼게요. 이건 우리 조웅전이라는 소설에 많이 나와요. 궁글다. 사람이 이렇게 구르는 걸 궁글다 그러는데요. 궁글다가 과연 어디서 왔을까? 중세국어를 찾아보면요. 15세기 국어에는 구을다가 나와요. 구을다. 삼음절이에요. 구을다. 이게 축약이 되면 굴다가 돼서 현대 국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말은 구을다보다 전에 나온 궁을다가 있고요. 궁을다보다 전에 나온 궁글다가 존재해요. 궁글다에서 기역이 떨어지니까 궁을다가 되고 궁을다에서 이응이 약화돼서 구을다가 되고 구을다가 축약이 돼서 굴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어르신들이 썼던 궁글다, 저도 많이 쓰거든요. 궁글다, 궁글어 갖고 야 산에서 내려오다가 궁글어 갖고 겁나게 다쳤대요. 이런 말 쓰잖아요. 그러면 그 궁글다는 중세국어보다도 훨씬 이전에 썼던, 어쩌면 백제시대에 썼던 말일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심청전에 보면요. 벗금이라는 말이 나와요. 벗금. 심청이가 물에 빠져서 막 죽으려고 하는데 막 물이 월렁콜렁 막 뒤둥그려져 가지고 막 물롱이 막 쳐지고 벗금은 막 붉은 막 벗금이 막 이 인당수에서 막 일어요. 그러니까 심청이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벗금입니다. 벗금. 원래 이게 지금 표준어는 거품이잖아요. 중세국어에는요. 거품도 있었지만 덮음도 있었어요. 덮음의 디귿이 기역으로 바뀌면서 거품이 되거든요. 우리 방언에서는 벗금이잖아요. 벗금. 그러니까 채만식 소설에도 맥주를 먹을 때 벗금하고 같이 이렇게 먹어야 맛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자리를 바꾼 거예요.
아까 덮음 있고 거품이 있는데 이것이 섞이면서 버금까지 이렇게 발음이 된 거니까 완벽하게 이게 역사적인 거지 우리말만 따로 어디서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홍길동전에 보면요. 홍길동전에 보면 완판본 홍길동전입니다. 경판본에는 방언이 하나도 안 나와요. 전라도 말로 한 티키도 안 나와요. 그런데 완판본에는 방언이 겁나게 많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왜 그러냐면 우리 지역 사람들이 읽어야 되니까 우리 지역의 서민들을 위해서 방언을 집어넣어 가지고 만들었어요. 근데 그 홍길동전에 특이한 방언이 나오는데요. 먼저라는 표준어에 대해서 몬첨이 나와요. 몬첨.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너 몬첨 해라 이런 거죠.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15세기 중세국어에는 몬저가 나온단 말이죠. 몬저가 나오는데 이게 어떻게 몬처까지 발행했을까? 몬저면 이게 오가 어로 바뀌면서 먼저가 되고 이것이 표준어에서 먼저가 됐으니까 이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단모음화 현상인데요. 이건 알겠는데 왜 몬첨이 우리 완판본 홍길동전에 나올까? 아까 제가 중세국어에 몬저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근데 17세기 문헌에 몬처가 나와요. 이건 아마 방언형 같아요. 그런데 제가 몬첨령을 지금 얘기했잖아요. 몬처가 아까 나온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는 몬첨령을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몬처가 먼처가 되고 먼첨, 미음이 들어가서 먼첨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간에 몬처형과 먼첨령이 섞여서 몬첨이 나온 것이죠. 이것은 어느 지역에서 쓰느냐? 전라북도 중에서도 전라남도하고 가까운 지역에서 몬첨령이 나와요. 그렇다면 제 생각에는 몬처의 치읓은 아마 몬첨 이렇게 발음할 때는 처음에 첨 같아요. 처음이 축약되면 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몬저하고 처음이 혼태돼서 몬첨 혹은 몬처가 됐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 역사적으로 오래된 몬저가 전라남도에 있고 그것이 처음하고 섞여서 몬첨형이 나왔으니까 우리 전라도 방언의 특징적인 것이 홍길동전에 쓰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토별가라고 퇴별가라고도 하고 토별가라고도 하는 이 한글 고전 소설이죠. 이건 판소리로도 불렸죠. 여기에는 먹어야 쓴다 이런 말이 나오고요. 고지 듣다라는 말이 나와요. 고지 듣다. 고지 듣다. 부당한 말을 네 고지 들을 떠냐 이런 말이 나와요. 토끼가 고지 들어 이렇게 표현이 나옵니다. 고지 듣다는 고지곧대로 듣다, 믿다 이런 뜻이죠. 정말 우리 많이 쓰는 말이잖아요. 이런 말들이 이미 역사적으로 쓰이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 방언은 지역적인 특징이 아주 두드러지고 역사적으로도 오래된 방언이 아주 많이 포함된 언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이런 방언을 쓸 때 자긍심을 가지고 쓰셔야 됩니다. 최근에 우리 전라북도 도청에서 전라북도 방언사전을 편찬했는데 여기에는 전라북도에서 많이 쓰는 어휘들 또 문법 형태소들 이런 걸 만여 개를 수록했어요. 이 사전은 이제까지 나온 다른 지역의 방언사전과는 매우 다르게 아주 정확하고 정교하게 또 표준 국어 사전처럼 이렇게 올림말 항목을 많이 넣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시간 나실 때
전라북도 도청 홈페이지에서 검색하시면서 우리 방언을 많이 느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우리 지역 방언을 많이 사용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